제가 공공 세미나를 많이 가잖아요. 물어봤어요 실무자들한테. 돈이 없대요. 일단은 공공 누구 돈이 주택들은. 없어요? 3기 신도시도 일단 토지 보상 비용도 없고 광역교통망 깔 돈이 없고 왜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죠. 제가 다음 주 대토론회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래서 이런 겁니다. 무주택자들은 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올라가는 집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들한테 여기 주택자들한테 증사할 건데 보유세 올릴 건데 찬성합니까? 땅땅땅 찬성할 거라잖아요. 그리고 1주택자들한테 다주택자들 증사할 건데 찬성하십니까? 땅땅땅. 기존 집을 살 사람들이 없어요. 안 팔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데 그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지가 저는 오히려 어떻게 드리블을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낼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부동산 대토론회 하죠? 언제예요? 23일에 23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 앞서서도 각 부처 토론회를 쭉 이어온 다음에 종합 토론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오늘 국토교통부 주제로 네. 예, 토론회를 시작하고 내일은 그럼 왜안 국무위원회, 가셨어요? 모레는 이제 또 재정기획부에서 합니다. 가셔야죠. 안 불러주네요. 정부장 너무 센케라.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럼 집값의 움직임이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워낙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이제 주식만 관심을 가져갖고 네. 부동산은 직접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 경향 혹은 뭐 움직임 같은 거 좀 약간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작년부터 이어와야 되는데 네. 작년 초부터 상반기까지는 이제 강남권 좀 네. 센 지역들, 비싼 지역들 위주로 올랐고 네. 그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취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6.17 대책, 9.7 대책, 10월 15일 대책 세 번 대책 나오면서 네. 대출 규제를 심하게 했고 규제 지역 지정한 다음에 상위권 지역들은 좀 주춤했고 네. 이제 중위권 지역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또 규제 정책 한 번 더 나오고 대출 규제하면서 네. 지금은 이제 하위권 지역들이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위권 지역이라 하면 서울에서 좀 이렇게 외곽 쪽? 외곽하고 경기도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요 시점에서 이제 그 다른 수치는 모르겠지만 네.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예, 전세 가격과 이제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매매 가격은 올라가는 지역, 올라가지 않는 지역들이 반반이에요. 예. 서울에서도 예. 지방도 그렇고. 근데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만 놓고 보면은 다 같이 전국이 가요? 다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물량이 없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전월세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없는 이유가 전월세 비싸진 거는 되게 꽤 됐는데 정말 주식만 보셨나 보네요. 2년 내내 올랐어요. 아, 그래요? 전 이제 그 주식만 이유가 해가지고. 일단 신규 입주 물량이 줄었고 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2년 내내 하다 보니까 네. 실제 전월세 물량들은 다 주택자들이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네. 물량이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정답이 없는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월세가 없다 보니까 하급지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하급지에서도 없다 보니까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 또 아파트가 아닌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인기가 없었는데 다세대 빌라 뭐 주거용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비아파트 쪽으로 좀 수요가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매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전월세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대토론회에서 아마 네. 이런 좀 불만들을 조금 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대책이 뭐가 예, 있어요? 뭐 그러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겠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들어가시네요. 아니 네.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해요. 상황은 늘 네. 벌어져 있고 그 집이 갑자기 지어지지 않는 이상 무슨 네, 대책이 어떤 가능해요? 대책이 있을까요? 대책은 없고요. 그냥 인정해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인정조차를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번 대토론회에 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일단 메인 주인공은 세제 개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제 개편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세제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일반 매매도 없고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빼놓고 세제 개편만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딱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게 딱 보였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했는데 서울을 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졌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다 부동산 이슈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확인을 하고 되겠다라고 해서 세제 개편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완충 자격, 뭐 좀 어떻게 보면 예고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급 문제 신경 쓰고 있고 대출 문제 신경 쓰고 있는데 세제는 그래도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보다는 마지막 날 세제 개편을 좀에 대한 좀 불만이라든지 좀 저항감을 줄이기 위한 좀 네네. 완충 이런 토론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 진짜 부족한 것 같은 걸 제가 느낀 게 제가 어디 부동산에
집주인이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게 부동산에 한번 돌았나 봐. 집이 없는데 제가 집 주인이라고 하면 어디서 번호가 뿌려졌나 봐요. 네. 전화가 진짜 미친 듯이 와요 맨날. 그래서 이제 딱 모르는 번호 보면 이제 부동산이구나 싶거든요. 최근 한두 달 사이 계속 오는 거예요. 문자도 오고. 그래서 맨 처음엔 이제 친절히 받았죠. 저 뭐 그 집 없습니다. 저 집주인 아닙니다 하는데 나중에는 막 문자로 뭐 정말 좋은 신혼부부님들이 집을 찾고 계십니다. 뭐 어떤 뭐 어르신들이 뭐 몇 년 동안만 그 여섯 번째 집 좀 예, 빌려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오는 걸 보면 전세 찾는 분들이 진짜 많은 모양이다. 그렇죠. 저는 약간 네. 그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은 각 이제 자기 뭐 아파트나 아니면 관심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를 보니까 전세가 없어요. 이게 다 월세로 다 돌리더라고요, 요새는. 반전세나. 일단 매매 물량도 없고 전세 물량도 없고 그나마 있는 게 그리고 아니 월세가 이게 그 보통에 받는 평균 중위값의 월급으로 감당이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월세가 이제 책정돼 비싸요? 있잖아요. 아파트 월세 같은 경우는 좀 비싸잖아요. 이거면 진짜 거주 부담이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중요한 부동산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왜 전세가 이렇게 많이 부족해졌냐.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게 되면 이제 매매가 되는 거죠.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되면 네. 그 집에 원래 세를 들던 사람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이 하나 원래 임대로 나와야 되는 집이 매물로 나오는 셈이니까 그러면 똔똔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부동산 전문가 그 김학렬 소장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그분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이게 그냥 그럼 임대 수요가 매수 수요로 바뀌는 거면 네. 그 집 하나 사람 하나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 김학렬 소장님의 그 현실적인 조언은 뭐였냐면은 네. 임대를 해서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집의 수준이 있고 그 집의 수준에 맞는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돈이 없어요. 매수를 할 때는 그보다 컨디션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임대 수요인 거예요. 좀 괜찮은 집인데 새 집인데 살고 싶은데 큰 돈은 없고 그냥 여기서 난 전세 살고 싶어. 그렇죠. 근데 그 집이 만약에 매물로 나오면 네. 이거를 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이 임대 수요가 아니라 다른 매수세인데 서울 외 지역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가 좋고 투자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 서울이라는 지역 안에서만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대기 수요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제가 됐을 때 임대 빠지고 매수 들어가면 똔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안 맞는다라고 김학렬 소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네. 그 소장한테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지방 계신 분들이 저는 왜 사는지 궁금했거든요. 전 지방 세미나를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세미나 하면은 질의응답을 받잖아요. 네. 10분 중에 7분이 서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 세미나 네. 하시는데 예, 질문이 부산이든 대구든 부산 대구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울 걸 물어봐요. 그래서 네. 아니 서울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여기 지방에 한 차례도 있으면 네. 못 산다라고 했더니 다 팔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집들을 예, 그래서 심지어는 다주택자 분들도 네. 근데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을 하지 않느냐? 네. 저 말고 우리 애들 보내려고요. 왜냐면 실고지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권순우 기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1,000만이 아니라 전국 5천만이 서울의 대기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건 그거- 되면 간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 보면은 서울만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을 텐데 음. 평균 이상 오른 적은 서울밖에 없고 서울을 제외하면은 경기도 포함해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만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수요가 이제 감당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경기권까지 오르고 있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지방 계신 분들도 지방 집을 버리고 서울 사는 게 서울 집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거고 그리고 정부는 그 기대 심리를 지금 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것이 네. 지방은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한 채가 있고 서울 집에 한 채가 있잖아요. 지방도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 받을 거면은 서울 거만 남기겠다라고 네네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방은 계속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10건 중에 6건이 마이너스고 서울은 10건 중에 6건이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서울로 수요를 옮기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대토론이 다음 주에 있을 텐데 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으로 수요를 다시 보내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방은 규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선의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지방이. 그래서 서울을 계속
노리게 하고 있고 지방은 계속 팔게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을 좀 끊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다주택을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할 수 있는 강 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다주택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서울에 한 채를 또 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 수요가 서울로 옮겨오는 건데 다주택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 채 팔고 서울에 있는 한 채 사고 뭐 이런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부동산 문제는 어렵더라고요. 네. 그 지방은 그 광역시 정도들도 힘들어요. 광역시도 힘든데 네. 또 주요 입지들은 거기도 이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 광역시가 한동안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신규 분양 미분양이 많았었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워낙 공급을 안 하니까 네. 이제 신규 아파트 위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의 수성구, 부산의 뭐 수영구, 해운대군 지금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전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방의 큰 문제가 네. 기존 집을 팔아야지 새 아파트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기존 집을 살 사람들이 없어요. 안 팔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그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이상은 웬만큼 싸게 내놔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들을 살 수 있는 수요층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네. 결국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팔아서 그러니까 팔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지방은 전월세가 다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지방도 전세나 월세를 공급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투자자가 아예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은 다주택자를 허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규제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방은? 그래야지 이사도 할 수 있고 임대 시장도 안정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큰 흐름은 그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올린다. 이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물론 이제 오늘 대통령의 말을 보면 30억이 기준이 될 것인지 뭐 그 이상이 기준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고가 주택 보유세는 올린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줄인다. 이게 지금 큰 틀인 것 같고 양도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뭐 안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뭐 같이 맞습니다.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내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 매물이 나오든지 시장이 좀 안정되든지 할 수 있을까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고요. 절대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계속 방향입니다. 없어.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주택자 매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끄집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세제안은 다주택자 매물과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시장에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다주택자들은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주택자 중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팔아도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세정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다주택자 매물을 조금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중과세를 없애면은 조금 나올 수 있죠. 그게 하나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인데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왜 안 팔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거보단 그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세제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은 아마 그 비거주 1주택자들은 실입주를 할 겁니다. 그럼 아까 권순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 수요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임대 공급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좀 맞물려 있어 갖고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을 빨리 하는 것들이고 시장에 있는 매물들을 거래를 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지난달에 그 OECD에서도 공고 사항이 나왔어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고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부터 낮추라고 공고 사항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세제 개편안은 일단 보유세를 올려놓고 거래세는 좀 보자예요. 어떻게 될지. 네.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결론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거래세 분명히 낮춰주겠다라고 대통령 공약집에도 나왔었는데 거래세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세 올라가.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보유세 얘기고 심지어는 양도세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양도소득세도 거래세인데 올라가겠다는 얘기만 하고 증세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뭔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의 매물을 끄집어내는 쪽으로는 하나도 작용을 안 하고 있어서 네. 저도 다음 주에 있는 23일 그 토론회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보유세,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동안 세금은 좀 올리고 거래세, 그러니까 팔 때 살 때 세금, 팔 때 세금을 좀 낮춰주면 어쨌든 보유하는 게 부담되니까 매물이 나오죠. 팔 텐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전혀 혜택이 근데 아마 없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에 대토론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근데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뭐 네. 정권 초기부터 좀 나왔던 얘기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정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증세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가지고 나중에 세수 계산해 보면은 거의 똔똔되는 거면은 이거는 세제를 합리화하는 거지 증세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액션에 들어가는 거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관련해서 세제에 뭔가를 이렇게 높이는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그쪽 진영 분들에게는 별로 안 되는데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쪽 진영의 반감이 커요. 근데 두 개를 더하면 제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추는 건 안 되고 올리는 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세제 방향이 그게 맞다라는 거는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대토론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이라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답인데 이거를 막상 하려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쪽이 있으니까 그럼 바가지로 먹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명분.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7월 달에 세제 개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김학원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공급 대책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 있을 건데 네. 왜 이 시점에 하냐라고 본다면 이거는 세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제를 할 게 뭐 되게 복잡한 세제 만들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출 거 이게 방향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정부가 이 방향을 정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아는 사람은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를 좀 더 원활하게 해서 거래량을 늘리고 유동성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서 이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양이 똑같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좀 덜하거든요. 네. 가서 이게 있으면은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임대하고 싶을 때 임대할 수 있고 이거를 사람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데 그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지가 저는 오히려 어떻게 드리블을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낼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기대를 거뒀던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을 계속 규제만 했었는데 첫집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일 아마 좀 포함이 돼 있으면 좀 좋겠다. 왜냐하면은 실제 집을 양도하더라도 사줄 사람들이 있고 그게 무주택자면 더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 대토론회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래서 이런 겁니다. 무주택자들은 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올라가는 집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들한테 여기 주택자들한테 증사할 건데 보유세 올릴 건데 찬성합니까? 땅땅땅 찬성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주택자들한테 다주택자들 증사할 건데 찬성하십니까? 땅땅땅. 그리고 지금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비거주 1주택자들 혜택 드릴 건데 찬성하시겠습니까? 땅땅땅. 땅땅땅. 이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편에다 물어보면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그럴 거거든요. 네. 근데 마치 짜고 치는 구서처럼 그렇게 할 것처럼 보여서 네, 저런 제가 거죠. 미리 이 방송에서 좀 제가 좀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비흡연자한테 담배에다 세금 올리는 걸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우리 생활경제 최 부장님도 한번 네. 부동산 관련한 의견을 좀 주시죠. 부동산 관련한 의견이요? 아니 제가 내기 시작하면 사고가 나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사고가 전문가시더라고요. 나요? 네, 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우리 최 부장님의 이야기는 다음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급 관련돼서 왜 김용범 실장이 닥치고 공급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 공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대책이 이번에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멘트가 너무 좋아갖고 네. 제가 15년 동안 썼던 멘트거든요. 아. 닭공. 예, 그래서 제 책을 보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짜릿했었는데 후속 대책이 일단 없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정말 남아 돌 때까지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미분양이 날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분양이 날 때까지 지어본 게 서울은 없거든요. 지방만 있고. 그래서 일단은 눈치 보지 말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정비 사업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인데 그린벨트. 예, 그린벨트는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미 네. 좀 풀고 있는데 네. 지금 전 3기 신도시라도 좀 빨리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3기 신도시에 조금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좀 공부를 또 많이 하는 것들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역 교통망을 좀 빨리 깔아주는 것들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2기나 3기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택지 개발지구랑 연결할 수 있으면은 어차피 새로 짓는 것들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으로 수요 분산하는 게 더 빠른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플러스 광역 교통망을 빨리 깔아주는 안들도 이번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근데 맨날 다들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왜 공급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서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 공급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공공 세미나를 많이 가잖아요. 물어봤어요 실무자들한테 돈이 없대요. 일단은 공공 누구 돈이 주택들은. 없어요? 3기 신도시도 일단 토지 보상 비용도 없고 광역 교통망 깔 돈이 없고 왜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죠. 근데 돈이 없어서 순서가 자꾸 밀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잖아요. 네.
옛날하고 달라진 게 옛날에는 다 저층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짓기만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게 다 조합원들 이익이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돈 10원도 낼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층 아파트 이후부터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없는 추가 분담금 단계까지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평대는 순수 건축비가 5억 들거든요. 그럼 내가 기존에 아파트가 있어도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는 순간 5억을 내야 되는데 현찰 5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사업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성을 높여주는 단계에서 특혜니 뭐니 또 시비거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여줘라. 기존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 특혜다. 싸우고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건 진짜 답이 참 어려운데 오히려 서울을 좀 살기 힘들게 만들면 돈은 엄청 비싼데 별로 주택은 좋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하. 이런 얘기까지 왜냐면 너무 살기 좋게 또 재건축해갖고 새 아파트 계속 만들어. 예,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지방을 지방을 다 올라 살기 만들면 안 지방을 돼요? 살기 좋게 만들어야지. 하얀 서울을 살기 성주자를 힘들게 만들어. 만들면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15년 첫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때 제일 좋았었거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할 때 원자력 발전소 같이 만들면 거기다가 기구 채납으로 아마 수요가 빡 빠지지 않겠다라고 제가 썼었어요. 책에다가도. 네. 예, 그 좀 똑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 네. 김학렬 소장님 취재했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네.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용산 그 부지 놀고 있은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저 철도창. 예, 근데 네. 그분은 보통 입지 수요 이런 거 전문으로 네, 하시니까 네. 지나가면서 빈 땅만 보면 참지를 못하셔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야지 그렇게 빈 땅을 놀리면서 뭐가 안 된다만 얘기하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그 부동산 전문가 김학용 소장님의 전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지를요, 그냥 하얀 선 거놓고 공용 주차장이라도 하루에 10,000원씩밖에 놀리지 썼으면 말아라. 워낙 넓은 곳이니까. 예, 너무 좋은 땅이고. 10만 대도 넘게 주차할 수 있거든요. 땅 놀림. 용산 알파크몰 가면 주차가 앉아서 좀 쉽겠거든요. 그리고 뭐 BTS나 우리 콘서트 이런 것도 거기서 하면은 일단 노는 얼마나 동안이라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저는 그게 생각입니다. 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아이디어는 저희가 네. 체크해서 저 서울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학용 소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머지않아 그 23일 대토론회 할 때 즈음해서 그 이후로 다시 한번 평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과 휴대폰 렌탈 가전들은 어디서 한다고요? 맞습니다. 비교원입니다.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현금 혜택 또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예고해드린 대로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오늘 한번 만나는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